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밀양의 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예정부지에서 땅 투기 의혹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을 포함한 6명이 쪼개기로 땅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천군의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유치청원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쌍용차가 법정관리 졸업 10년 만에 다시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협력업체도 비상인데 반도체 수급난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요즘 남해 바닷가에서는 꽃대로 불리는 마늘종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고소득 작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경찰청이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밀양시청과 부북면 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관련 사업들을 추적해보니까 밀양시 공무원 5명을 포함한 6명이 쪼개기로 농지 3필지를 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밀양시 부북면 일대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밀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협의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협의가 이뤄지기 7개월 전 사업구역에 포함된 농지 2필지를 6명이 나눠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00여 평 규모의 포도나무 밭으로 매입 금액은 4억 원. 땅을 사들인 이들은 각각 부부 사이로 5명은 당시 밀양시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같은 달 600평에 달하는 배나무 밭을 3억 원에 추가로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지분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경우, 수용된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 보상금이나 아니면 협의 양도 택지를 노리고 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이 땅은 3년 뒤 부북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모두 수용되면서 토지와 지작물 보상에 영농 손실 보상금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요 땅 살 때 그래 왕 들었습니다 할 때 샀다. 질량물 그걸 돈을 좀 받아주기라. 땅값은 이거 뭐 내가 볼 때 한 60만 원 정도 받았거든. 평당에. 땅을 사들인 공무원들은 당시 사업 계획은 전혀 알지 못했고 노후의 전원주택이나 주말 농장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토지가 헐값에 강제 수용되면서 시세 차익을 보지는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최근 밀양시청과 부북면 사무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마치고 부동산 투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쌍용차가 법정관리 졸업 10년 만에 다시 회생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쌍용차 창원과 평택공장 협력업체들도 미수금을 비롯해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수급난으로 쌍용차 공장 가동도 멈춰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차 부품과 내연기관 부품을 만드는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직원들이 부품 제조에 한창입니다. 내연기관의 냉각 효율을 높여주는 전동식 워터펌프로 쌍용차에 납품합니다. 전체 매출에서 쌍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납품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쌍용차가 지금은 반도체 소자 문제, 그다음에 회생 절차 문제로 해서 라인에 간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쌍용차에 납품하는 협력사로서 조속히 정상화돼서 다시 한번 공급이 재개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업체를 포함해 쌍용차에 차체와 공조 등 부품을 납품하는 창원 지역의 협력업체는 규모가 큰 곳만 18곳. 작은 부품까지 포함하면 80여 곳으로 업체마다 미수 금액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쌍용차의 경우 오랜 기간 신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설비 투자 부담이 적었고 또 오랜 경영 불안으로 납품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원이 지난 15일 회생 절차를 개시해 협력업체들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지난주부터는 반도체 수급난까지 겹쳐 완성차 조립을 못하다 보니 창원과 평택 공장 모두 가동을 멈춘 상태. 여기에 경기도의 일부 협력업체들이 쌍용차의 회생 개시 결정 이후 납품을 거부하고 있어 첩첩산중입니다. 네, 이번 주까지 휴무입니다. 네, 지난주도 휴무였고요, 이게.
네, 일부 업체들이 그런데 그 일부 업체를 지금 한정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어쨌든 네, 일부 업체들이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원 상공회의소는 협력업체들이 수년 전부터 납품 물량을 줄여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휴업이 장기화되고 최악의 경우 쌍용차의 청산까지 갈 경우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합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반대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유치청원서가 조작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하고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신동식 기자입니다. 합천군 쌍백면 외초리와 삼가면 동리일원 330만 제곱미터의 태양광과 LNG 등 800메가와트급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 사업. 인근 10여 개 마을 주민들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치 당시 합천군이 제출한 유치 청원서가 조작됐다며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원 동의서를 받기 전 주민 설명회가 없어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불법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발전단지 예정 부지에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토지를 매수한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소문을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연루돼 있다면 반드시 적발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고. 이에 대해 합천군은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13차례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범국민 유치청원 서명운동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투기 의혹은 부동산 특별조사팀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 사업 또한 조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면밀히 조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기 의혹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내부적인 징계 처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고. 합천군은 지난 2018년 이 사업을 위해 경상남도 남부발전과 MOU를 체결했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태양광 1단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어제는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어제 창녕의 경우 29도 이상 오르며 여름 같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까지 따뜻한 남풍의 영향으로 한낮 기온이 25도 이상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의 현재 기온 보시면 13도, 진주는 11도 내외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25도, 진주 26도 내외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을 포함한 7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실효 습도가 35% 내외로 매우 건조해서 일상생활에서 불이 나기 쉬운 조건입니다. 작은 불씨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3에서 6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12도, 함안은 11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28도, 양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5도, 합천은 27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조금 덥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낮 사이 서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창원의 한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위탁 운영하던 한 사업자의 억울한 사연입니다. 이 사업자는 폐기물 시설 주변 부지를 매입해주겠다는 공무원들의 말만 믿고 시세보다 무려 10배나 비싼 값에 이 부지를 샀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창원시는 매입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서 이 사업자만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마산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위탁받은 구자도 대표. 구 대표는 당시 마산시 환경위생과 공무원들로부터 3개월 동안 부지 매입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시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 매입해놔라.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전 위탁자가 소유하던 시설의 주변이며 900여 제곱미터를 시 대신 사라는 얘기였는데 구 대표는 위탁 기간 안에 매입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시세보다 10배나 비싼 2억 3천만 원에 대출까지 받아 매입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근윤에 이제 새로 인수하는 공장 주한테 우리 시에서 이야기를 하면 뭐 앞으로 또 운영할 기업이고 이래 하니까. 그동안 부지는 음식물 악취 완충 역할과 주차 공간으로 활용됐는데 매입하지 않았다면 대규모 민원이 불가피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부지를 매입해 주겠다던 공무원들의 약속은 10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시설 수탁자가 바뀌면서 임야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구 대표는 창원시에 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당장에 뭐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음식물 정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시가 매입해야 할 땅을 사업자에게 비싼 가격에 떠넘긴 뒤 10년 동안 사용하다 이제 와서 매입할 수 없다는 창원시. 10년 넘도록 사업자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내며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요즘 남해 바닷가에서는 꽃대라고 불리는 마늘종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반찬이나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좋아서 최근 고소득 작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넓은 마늘밭, 어른 허리 높이까지 자란 초록색 마늘줄기 사이에서 길쭉한 마늘종이 솟아올랐습니다. 꽃대로 불리는 마늘종은 집게 모양의 도구로 하나하나 뽑아서 따냅니다. 작년보다 4, 5일 빨리 수확에 들어가 앞으로 한 달 정도 따는데 이맘때가 연하고 수분이 많아 가장 맛있습니다. 마늘종은 4월 중순부터가 제일 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순이 갓 올라오기 때문에 연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제일 맛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 첫 경매 가격은 2kg 1등급 기준 18,000원 선. 최근 큰 일교차 때문에 물량이 적어 지난해보다 6,000원가량 올랐습니다. 마늘종은 입맛을 돋우는 반찬으로 찾는 사람이 늘면서 해마다 남해에서만 60억 원 가까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해군 전체의 추국 수매 매출액보다 마늘종 매출액이 훨씬 높습니다. 그 정도로 농가 소득이나 크게 기여를. 특히 마늘종에는 다량의 알리신 성분이 함유돼 있고 섬유질도 풍부해 건강식품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마늘종은 식이섬유, 비타민류 등의 함량이 마늘에 비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동맥경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해 마늘종은 주력 작물인 마늘 못지않은 고소득 작물로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생태환경미래학교 워크숍이 오늘 오후 경남교육청 공감홀에서 열립니다. 지구를 위한 슬기로운 하루 캠페인이 오늘 오전 김수로 왕릉에서 펼쳐집니다. 양산 독립공원 착공식이 오늘 오후 충렬사 인근에서 열립니다. 진주 사직제가 오늘 오전 진주 사직단에서 봉행됩니다. 녹색도시 거제를 위한 자전거 전달식이 오늘 오후 거제시청에서 진행됩니다. 하동군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백신 접종센터 이동형 모듈러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공기 살균과 정화 시스템을 갖춘 이동형 모듈러에는 보건소 직원과 의사, 소방관,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근무하며 하루 3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합니다.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가 어제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봉산 휴양밸리는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와 원산리 대봉산 일원 273헥타르에 지난 2012년부터 852억 원을 들여 모노레일과 짚라인, 캠핑장 등이 조성됐으며 오는 9월 열리는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의 제2행사장으로 활용됩니다. 남해군이 폐기할 위기에 놓였던 역사 조형물을 복원했습니다. 남해군은 지난 2007년 남해읍에 설치한 역사 조형물이 낡아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할 계획이었다가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조형물을 유배문화권에 이전 복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은 어제 열린 제103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최근 MBC 경남이 보도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창원시설관리공단 전 경영본부장의 수사 의뢰를 촉구했습니다. 또 허성모 창원시장의 측근인 해당 경영본부장이 땅 투기의 농지법 위반, 불법 채용 등 개인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결정된 16명에게 위로금이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마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가운데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매달 5만 원씩의 위로금이 지원되며 사망할 경우 장제비 10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현대차그룹의 현대로템 철도 부분 분리 매각설이 불거진 가운데 노동조합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그룹 차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영진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한 만큼 그룹 차원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정리해야 한다면서 현대로템을 매각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경남 지역의 산악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지역은 1년 전보다 5.3% 늘어난 806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등산로 유실 등으로 인한 조난 사고가 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족 추락이 15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가 이번 주말부터 불법 샛길 산행 예방을 위해서 드론 순찰단을 운영합니다. 순찰용 드론은 영상 촬영과 안내방송, 적외선 탐지 기능을 갖추고 공원 내 휴대전화 이용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 산행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구간을 파악하며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해당 구간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공영자전거인 누비자의 활성화 방안 시민토론회가 어제 오후 마산 YMCA 3층 청년관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마산 YMCA 시민논단에서 주최한 어제 토론회는 최근 민간 공용 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 시스템 도입으로 누비자 이용률이 낮아지는 실정에 맞춰 누비자 이용 현황과 시스템 진단,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열린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해 6대 분야 19개 세부 실천 과제를 추진합니다. 적극 행정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전담팀을 신설한 도는 찾아가는 적극 행정 현장 지원단을 운영해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 적극 행정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제51주년 지구의 날을 기념해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28일까지 제13회 기후변화 주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을 펼칩니다. 도는 시군 및 경남 기후환경 네트워크와 함께 오늘 오후 8시부터 10분간 도내 공공건물 558곳, 공공주택 146곳이 참여하는 소등행사를 펼치며 베란다 텃밭 가꾸기와 SNS 릴레이 기후행동 운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워 나갈 계획입니다. 경남의 학생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노동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의당 이영실 경남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제384회 임시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교육감이 노동인권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